남정네들도 못한다는 그거를 이 사람은 그렇게 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요. 김만덕의 일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739년 출생, 1795년 구휼, 1796년 그 다음에 정조대왕을 아련하고 181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최재공이 그 당시 최고 만인지상 1인지하 임금님 말고는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최재공이 만덕에 관한 장문의 글을 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뭐라 그러나, 이 스토리가 계속 뒤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시대가 어떠냐? 누구도 김만덕의 본업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사람이 상업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오히려 그거는 덮어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본인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전체가 그런 시대였다. 그나마 반짝 상업이 흥성하던 정조대왕 1800년에 승하를 하십니다.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나서 이 땅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1801년 신유사화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목민심서를 쓰신 분이 누구죠? 다산 정약용 선생. 정약용 선생이 이때 잡혀가시잖아요. 그죠? 신유사화 때 잡혀가십니다. 이때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간다고 다 잡아간 거예요. 잡아갔는데 이때 실학자들의 상당수가 잡혀가죠. 중상주의자들, 상업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가작통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오가작통법. 마치 북한의 5호 담당제 같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5집을 묶었어요. 5집을 묶어서 그 중에 한 집이라도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5집을 다 갖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뭐 하는지를 다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철저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완전히 얼어붙은 사회. 그런 사회.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었는지, 얼마나 무기력한 나날을 겪었는지는 바로 그 당시에 인구에 드러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인구가 쭉, 이게 뭐 그다지 그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1648년부터 1657, 1717 하면서 쭉 오잖아요. 그리고 순조가 바로 이제 정조 다음입니다. 순조까지만 해도 꽤 늘어나요. 그러다가 헌종 때, 헌철 고순, 순조 다음에 헌조잖아요. 헌종 때 현격히 줄어들게 되죠.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웠으면 인구가 저렇게 눈에 띄게 줄어드냐, 100만씩 저렇게 줄어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게 되는 겁니다. 조선은 무기력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조 때 잠깐 반짝했었는데 다시 완전한 무기력의 상태로 가게 된다. 자, 이 시기에 우리가 우물 안에 이렇게 갇혀있을 이 시기에 우물 밖에서는 무슨 일이 나는가? 이건 여러분 강의 자료에 없습니다. 세계는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836년 권총이 발견됩니다. 콜트. 발견이 아니죠. 발명. 1846년 재봉틀이 발명이 됩니다. 1852년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됩니다. 고층 빌딩이 생긴다는 얘기죠. 1866년 노벨. 알죠? 노벨상. 그 노벨상에 알프레드 노벨이
화약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거부가 되죠. 1876년에 냉장고를 발명하고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전화를 발명합니다. 세계에는 이런 일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우물 밖에서는, 우리 우물 안에서는 오가작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아무것도 못하게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이 땅에서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체제였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1876년 우리 전혀 원치 않은 개방이 이루어지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게.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사람들의 생활이 펴기 시작해요. 이건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개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총칼을 들고 와서 문 열어! 라고 해가지고 문을 어쩔 수 없이 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자, 중요한 수입 품목은 면제품. 우리 면제품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다 이거 해서 짠 거 아니에요? 그죠? 길쌈 뭐 이런 거 가지고 짠 거였어요. 그런데 일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증기기관으로 돌린 그 기계, 면직기계로 돌린 그 싸고 좋은 광목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등잔도 들어오고, 그래서 밤에 불도 켤 수 있고, 그죠? 네. 그 무렵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밤에 불을 켤 수 있다. 그전에는 횃불이잖아요. 네. 자, 우리 쌀, 이제 수출도 시작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수출 품목은 쌀, 콩, 뭐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족한 면직물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등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참 우리 역사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고, 이것 때문에 문창국 총리 후보자도 낙마를 한 것이죠. 진실을 얘기했다고.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은 진실인 겁니다, 이게.